그러니까 18일날 돈이 나오면 간다고 이사. 네네. 장 의전하시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사비는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마냥 행복할 것 같은데 다시 가슴이 턱 막혀옵니다. 바로 명도 때문인데요. 경매를 시작하려는 분들은 명도가 무서워서 시작조차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서 명도란 낙찰자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주인이나 세입자와 재계약하거나 집에서 내보내는 과정을 뜻해요. 이 과정에서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명도 시의 이사비는 꼭 줘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비는 한 가지 기준을 잡아두면 좋습니다. 보통 이사비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강제 집행 비용이 1평당 대략 1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18평짜리 집이라고 했을 때 강제 집행 비용은 대략 180만원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비로 300만원을 부른다면 적절히 100만원 후반선에서 협상하는 게 좋아요. 만약 협상이 안 된다면 강제 집행을 하여 법원에 180만원을 내는 게 낫겠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이사비를 줘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세 가지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 1번의 경우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람입니다. 돈을 모두 날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이사비를 주며 명도 협상을 하면 좋습니다. 2. 대항력 있는 임차인. 2번의 경우 돈을 받아가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명도 협상이 수월합니다. 낙찰자는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명도 확인서라는 칼자루를 얻게 되는데요. 세입자가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는 세입자가 이삿짐을 집안에서 빼는 걸 확인한 뒤 명도 확인서를 주면 됩니다. 다시 말해 명도 확인서로 이사비를 협상하면 된다는 말이죠. 보증금을 다 받아가기 때문에 이사비를 꼭 주지 않으셔도 되고 상황에 따라 조금 드리셔도 돼요. 예를 들어 세입자가 이사비를 100만원 주면 나가겠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이사비는 돈을 손해보는 분께 위로차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세입자분께서는 보증금을 다 받아가시기 때문에 따로 이사비를 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보증금을 수령하시려면 제가 명도 확인서를 드려야 하는데 이삿짐을 다 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전달하면 됩니다. 3. 대항력 없는 임차인. 3번의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날릴 수 있어요. 어느 빌라에 세입자가 들어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자체를 완전히 받지 못하거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 시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이사비로 협상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라면 이사비를 주지 않으셔도 돼요. 보증금 금액 자체가 작은 경우 최우선 변제라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서 이 금액 이하라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이 금액보다 조금 더 크다면 이 최우선 변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 한도 내에서 5천만 원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임차인이 만약 보증금 5천에 월세 30에 살고 있다면 보증금 5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2번의 경우처럼 명도 확인서를 협상하시면 이사비 없이 명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사비를 꼭 줘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얘기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